안녕하십니까. 최진경입니다. 6주차 1교시 청소년기의 성격 발달에 관하여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1교시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자, 성격의 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자, 두 번째, 성격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격에 관한 현대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의 원입니다. 성격의 원을 통해서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이제 성격, 성품, 성자하고 그 다음에 격식, 격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 자, 성품, 성 할 때 이제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내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격식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니까 내적인 성품하고 외적인 격식을 차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자에서 말하는 성격에는 내적인 요소하고 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거였고요. 다음은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퍼스널리티라 그러죠. 성격 혹은 인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 퍼스널리티는 그리스어 페르조나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페르조나가 뭐냐? 페르조나는 그리스에는 되게 이제 연극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이제 연극이 어떻게 그렇게 발달됐는지 상당히 어,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의 연극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에서 이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의 가면을 일으키는 말이 이제 페르조나입니다. 배우들의 역할을 돋보기 위해서 쓰던 탈이 이 페르조나인데 페르조나는 이처럼 개인의 본바탕을 나타내기보다는 피상적인 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상이나 자질을 말하는데, 즉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개인의 피상적인, 표면적인 이미지를 뜻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어떤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 피상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어, 이제 페르조나를 하고 그러고 그 이제 유래가 이제 퍼슬레이트 유래가 페르조나에 있기 때문에 퍼슬레이트 자체는 어, 굉장히 이 사회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예언적인 행동 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에서는 이제 내적인 요소와 예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지만은 영어의 퍼스널리티에서는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의 구성 요소입니다. 내적 요소하고 외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한자에서 성격을 얘기할 때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적인 요소 보겠습니다. 내적 요소, 선천적으로 타고난 비교적 안정된 심 요소를 말한다. 내적 요소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조건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예언적인 행동 요소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 이 내용은 이제 사회문화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언적인 행동 요소와는 구분되는 게 내적 요소이다. 자, 내적 요소는 뭐 선량하다, 착하다, 공격적인 등과 같이 선천적인 심리 특성을 강조하는 특성, 그걸 우리는 캐릭터라 그러죠.
쟤는 뭐 착해, 쟤는 공격적이야. 이런 거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심리적인 특성을 말하고, 또 선천적으로 체질과 같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생물학적 특징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거를 기질이라 그러고 템퍼러먼트라 그러죠. 그래서 캐릭터하고 어, 템퍼러먼트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우리는 이제 특성, 캐릭터라 그러고 체질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쟤는 어떤 기질이 있어. 그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성과 기질, 캐릭터와 템퍼러먼트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걸 우리는 내적 요소라고 한다. 자, 예적 요소는 이제 성격의 원에서 살펴보았던 퍼스널리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격 인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시적이고 피상적인 표면적인 행동 패턴을 말한다. 자, 예적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자, 성격의 구성 요소는 내적인 요소하고 외적인 요소를 구분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이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받고 성격이 이제 형성된다고 보죠. 성격에 관한 현대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어원적인 거, 또 성격의 구성 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격이 무엇인가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성격에 관한 현대적인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에 대한 정의는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점에 따라서 뭐 내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나 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느냐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타인과 구분되는 독특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도 있겠고요. 어, 뭐 이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뭐 어떤 장소에 있던 간에 또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이제 뭐 예를 들었을 경우 뭐 20대나 30대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성격이든 지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인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계속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성격의 정의. 이와 같이 다양하게 성격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한 개인이 선천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내적인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이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외적인 요인, 즉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자, 선천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적응하면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이제 일관성이란 말이 성격을 정의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 및 사고 양식을 말한다. 선천적인 영향을 받고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어떤 개인의 행동 및 사고 양식을 말하는데, 자,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여기 이제 얘도 나와 있죠. 자, 일관성 있게 선량하게 사고하고 일관성 있게 선량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걸 우리가 성격이란다. 갑자기 선량하게 사고하다가 갑자기 확 안 좋게 사고를 한다.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건 좀 성격이 이상한 거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가끔은 평상시에 다르게 뭐 사고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사고하고 또 일관성 있게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 사고와 감정과 행동 패턴들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관성이란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시 지니고 나오는 체격이라든지 기질, 지능, 신체적인 특질, 운동 능력 등이 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심리적인 특성을 우리는 그걸 캐릭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기질을, 생물학적인 타고난 어떤 거를 우리는 이제 기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성, 체격, 뭐 지능, 운동 능력, 다양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더불어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어,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항상 그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그런 성격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쟤는 항상 저래.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가정 환경 보겠습니다. 자, 성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가정이죠. 네, 가정이라는 게 1차 사회화 가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 부모님하고 엄마랑 의사소통, 부모님하고 엄마랑 인간관계, 부모님하고 엄마랑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정이라는 게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 또 중요하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성격 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은 유아기와 아동기 같은 생애 초기의 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평생 간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제 부모하고 또 형제들하고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성격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자, 주로 부모의 특성과 양육 방식, 부모 모델링 외에도 가정의 크기, 뭐, 핵가족이냐, 아니면 대가족이냐, 가정의 형태, 뭐, 양부모 가족이 있는 이제 뭐 정상적인 가정이냐, 물론 뭐 가족 형태를 정상적인,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한부모 가정이냐, 뭐 재혼 가정이냐, 가구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사회적인 배경, 경제적인 수준, 형제 수, 출생 순위는 뭐 첫째냐, 둘째냐, 막내냐에 따라서 또 성격도 다르죠. 자, 형제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가정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성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정 환경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인간관계이며 그 핵심인 부모의 양육 방식에 있습니다. 자, 부모가 어떤 양육 방식이냐, 권위적이냐, 아니면 민주적이냐, 뭐 방임이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이 형성되는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가보호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이죠.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가행 보호를 하다 보니까 독립심이 당연히 결여되겠죠. 부모한테 의존하려는 것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타인에게 의존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되게 신경질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녀의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가행 보호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성격 형성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가보호적인 부모의 양식
양육 방식은 아주 안 좋은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부형, 방임하는 거죠. 어른의 관심과 애정에 대한 가민한 반응을 보이고 안정감 및 인내심, 자신감 등이 결여되어 자기 비하가 심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한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제 부모가 자, 방임하는 무관심하게 키웠을 경우에도 자녀들이 대개 에, 인내심이나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공격적인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또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 태도는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예의는 바르나 이 역시 이제 자신감이 없고 자발성이 부족한 소극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부모가 이제 권위적인 양육 방식도 이제 안 좋은 거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 민주적인 양육 방식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솔직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아, 네 가지 방법 가운데서 마지막에 있는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또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사교적인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성격을 형성하는 대체로 좋은 방식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거. 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부모의 양육 방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 방식이 어, 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여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때 뭐 부모 교육을 한다 그랬을 경우 이러한 양육 방식에 대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여겨지시겠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매우 중요하고 청소년 지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령기 전까지는, 자, 즉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자, 학교 생활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학교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면서도 성장 발달이 왕성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개인 성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 특히 이제 또래 집단과의 어떤 관계는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제 비행하는 것을 보면은 짧은 기간에 다른 또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엇나가는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 보면은 가정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는 큰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려는 이제 독립의지가 강하고 뭔가 나름대로 이제 자율성을 확보하려면서 이게 좋은 쪽으로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혹여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성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또래 집단은 개인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개인 성격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또래 집단 개인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또래하고 만나면서 어울리면서 계속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새로운 어떤 규칙들,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받아들이는 데서 내가 이제 뭐 내 기준을 가지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기준, 부모님이 알려준 기준, 예컨대 신호등은 뭐 신호등은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신호등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제 막 이제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규칙을 받아들일 때 친구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야, 이거 안 지켜도 돼. 이 규칙을 안 지켜도 돼. 야, 쓰레기 함부로 버려도 돼. 야. 그래서 약간 이제 일탈을 하면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친구들인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일탈을 하면서 안 좋은 성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꼭 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래 집단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일 때 이제 뭐 좋은 측면에서의 영향도 받겠죠. 네, 그래서 좋은 측면이든 안 좋은 측면이든 또래 집단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어, 세 번째, 이제 가정, 학교에 이어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역시 이제 어,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개인이 살아가는 한 청소년이 예를 들어 청소년이 살아가는 시대야 그가 속한 사회 문화가 지니는 가치나 규범은 개인의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 할지라도 그가 살아오는 시대가 평화로운 시기인가 풍요로운 시기인가 따라서 아니면은 전쟁 시기나 궁핍한 시기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사회 변동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나 규범도 변하게 되므로 한 사회 문화권에서도 세대 차이에 의한 의식 구조나 성격 차이가 생기게 나는 거죠. 어, 예전보다는 이제 공동체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같이 뭐 가족에서도 이제 핵가족화 되고 가족 구성원들도 많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 이제 구성원들도 막 같이 서로 어울려서 으쌰으쌰 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지녔던 이제 전통적인 가치들하고 이제 현재적인 가치가 변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 공동체적인 집단주의, 그런 대가족 제도와서 하고 지금의 어떤 소규모된 핵가족 시대에서의 개인의 성격 차이는 분명히 나는 거죠. 이런 사회 문화적인 이 영향이 청소년들의 이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예,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발달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발달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예민한 시기이고, 그런데 이제 성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도 다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청소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끝으로 한 개인이 속한 사회적인 지위나 계층도 성격 영향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소속감의 결과로 특정한 성격이 발달하는 것이다. 이게 음, 내가 어디 특별한 뭐 종교 집단에 있다는 거그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또 내가 하는 동아리 집단,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경제적인 수준, 어, 그런 것들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성격이라는 것이 뭐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청소년들의 이제 성격 형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의 성격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한다면 성격 개선과 치유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경 조건을 개선해 준다면 성숙하고 적응적인 성격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이러한 변화를 위해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환경을 개선해주고 바꿔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성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성격이 형성됐다. 그러면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성격을 형성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학교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사회 문화적인 그런 환경이 안 좋아서 성격이 안 좋았다면은 그런 조건을 개선하고 바꿔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성격적인 변화,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그러고 이제 심리치료라고 그럽니다. 성격에 대한 어원적인 것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에서는 성품 성자와 격식 격자로 통해 가지고 내적인 요소와 예적인 요소로 성격이 구성됐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스널리티는 영어의 페르조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제 가면이죠. 그래서 여기 퍼스널리티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개인이 표면적으로 피상적인 이미지를 자기의 어떤 본바탕이 아니라 본래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나는 어떤 행동 양식 그런 것들을 예언적인 행동 양식을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죠. 퍼스널리티는 주로 이제 밖으로 표현이 되는 이제 외적인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의 구성 요소는 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외적인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 자, 내적인 요소는 선천적인 이제 심리적인 특성을 우리는 그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캐릭터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죠. 우리는 그거를 심리적인 영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고, 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체질과 같이 주어지는 이제 그건 우리는 이제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성과 기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내적인 요소고 외적인 요소, 이제 퍼스널리티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회 문화적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시적이고 피상적인 행동 패턴을 우리는 이제 외적인 요소라고 한다. 자, 성격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성격이나 한 개인이 이제 선천적인 영향을 받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 및 사고 양식을 말한다. 일관성 있게 착하고 일관성 있게 감정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갑자기 감정이 확 변한다. 그러면 그건 이상 성격이죠. 일관성 있게 착하게 행동하는 거. 자,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 및 사고 양식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한다.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전적인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체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질, 운동 능력 등이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가정이라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1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하고 관계, 또 형제들하고 관계, 또 가정 분위기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가정 환경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제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부모가 가보호적이면은 독립심이 결여되고 신경질적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제 방위명이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비하가 심하고 이제 인내심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는 예, 순종적이긴 하지만은 자발성이 없고 이제 소극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자, 민주적인 이제 양육 방식이 이제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건데요. 독립적이고 이제 솔직하며 사교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성격, 이제 부모 양육 방식에 따른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또래 집단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학교를 다니면서는 이제 또래 집단에 영향을 받는 거죠. 또래 이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인 것, 새로운 규칙을 청소년이 되면 막 주변에서 많은 새로운 규칙과 뭐 규범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데 친구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쉬운 예로 뭐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 한다 안 되는 그런 규범이 있는데 뭐 친구들 해도 돼. 이럴 때는 해도 돼. 이러는 과정에서 어 내가 이제 그런 규칙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이 또 내 성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래 관계에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면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사회 문화적인 겁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야 그가 속한 사회 문화가 지니는 가치나 규범은 개인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가 우리 특히 청소년들의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격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좀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그 위축되고 활동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회 문화는 개인적인 음, 어,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인간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천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뭐 코로나가 뭐 별거야?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사회 문화적인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나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라는 구조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 성격 형성에도 사회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좋은 사회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조건을 잘 형성해 주는 것도 우리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첫 번째, 내적 요소와 예적 요소로 성격은 구성된다. 자, 두 번째, 성격은 일관성 있게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고와 행동 양식을 말한다. 세 번째, 가정은 성격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네 번째, 이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보다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6주차 1교시 성격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격 이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